포도 품종이라고 한다면 식용과 양조용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식용 포도는 우리가 캔베리나 거봉, 샤인머스켓들이 우리가 식용 포도, 즉 먹을 수 있는 포도라고 할 수가 있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피노누아, 샤르도네, 메를로 이런 포도 품종은 다 양조용 포도에 속해 있습니다. 와인을 얘기할 때 또 하나가 테루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어에서 테루와는 토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산지, 기후, 양조자, 빈티지, 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이 총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루와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테루와는 무엇을 의미하냐? 와인 장소의 어딘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레이스 켈리 여배우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단정한 이미지, 바로 이것이 바로 샤르도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화이트 포도 품종으로 사랑받는 게 바로 샤르도네라는 포도 품종의 하나인데요.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도 품종이고요. 약간 기품이 있고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고뉴 지역 중에서도 샤블리와 메르소, 그리고 샴파뉴, 즉 샴페인을 만드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샴페인에서도 이 샤르도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 좀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음식하고는 무엇이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 화이트는 그렇죠, 생선 요리, 특히나 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샤블리 와인을 잘 매칭시키는 것도 클래식한 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입니다. 소비뇽 블랑 이미지 누구예요?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세상 순진무구한 그런 캐릭터 같지 않으세요? 이 소비뇽 블랑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풋풋한 과일 향이 좀 더 많고 신선한 산도가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루아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아르 중에서도 이쪽에 쌍세르나 뿌이피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소비뇽 블랑입니다. 루아르, 보르도 지역도 있지만 그 외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말보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나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리슬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슬링은 전 세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저먼,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다양하게 리슬링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리슬링이라는 품종은 서늘한 지방에서 잘 자라지만 포도의 속성상 어느 정도 당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늘하지만 태양의 노출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합이라고 얘기한다면 리슬링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절임류의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스크루트나 사우어크라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양배추 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독일식 음식이라든지 또는 푸아그라나 디저트, 특히 아시안 음식하고도 잘 어울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말론 브란도다 라고 이미지를 연상을 시킨다면 약간 레드 와인의 황제가 이 포도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완숙미가 돋보이는 신사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산지는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어느 지역이다? 메독 지역이 아마도 가장 유명한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은 품종 1위는 뭐다?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고급 와인을 주로 만들어지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블랙커런트라든지 삼나무 향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잘 숙성이 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즉 숙성의 잠재력이 굉장히 큰 포도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바베큐 음식이 잘 궁합이 맞겠죠.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메를로가 약간 조지 클루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연상을 시켰는데요. 부드럽고 완숙미가 느껴지면서 넉넉한 맛을 가지고 있는 둥글둥글둥글한 스타일의 포도가 바로 메를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원산지는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 중에서도 생떼밀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다 재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심은 품종 중에 하나이죠.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타닌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향적인 부분에서는 푸른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 자두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향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궁합으로는 육류나 가금류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노누아는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가 됩니다. 물론 이 배우가 워낙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혹적이고 판무파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노누아는 약간 좀 귀족적이다라는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부르고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고뉴는 불어에서는 부르고뉴라고 쓰지만 영어에서는 버건디라고도 불러요.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오리건 지역이나 뉴질랜드의 센트럴 오타고 지역, 왜냐하면 피노누아는 지역성을 가장 많이 부여되는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과일 향 중에서도 딸기나 라즈베리 이런 향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면서 가죽 향이라든지 송로버섯 향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피노누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로마네 꽁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와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고기류도 잘 어울리지만 생선 중에서도 붉은산 생선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참치라든지 연어, 송어 이런 것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포도 품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